네, 22년 6월에 시행되었었던 23년 6월 고2 모의고사 보러 갈게요. 문학 작품이 가의 연시조 있고 나의 가사 하나 있고 다의 수필 하나 있고요. 갈래복합 지문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보기 24, 27 먼저 보러 갈게요. 24번 보러 갑시다. 나의 기억에서 미음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에 쓰인 자도 스스로 애도한다라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작품을 읽어봅시다. 뭐가 그렇게 애도하고 억울하고 슬플까? 27번 보러 가죠. 가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조 가사 수필에서의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납니다. 나가 있구만.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 경우에 작가는 그 인물에 투영합니다. 첫 번째, 가의 나는 벼슬 들어서 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원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가 억울한지 이제 알겠네. 24번에 억울했던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작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러 갈게요. 가에 나타나 있는 황희의 사시가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되신다면 옆에다가 이렇게 무슨 색으로 할까? 요 색깔 할까? 쓱 그어놓고 얘네들은 전부 다 계절감을 드러낸 소재다라고 확인하고요. 미리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엄기는 일단 체크해 놓고 보는 겁니다. 녹음, 그 다음 대추, 밤, 벼벤 그루,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눈이 깊도다. 요 시어들이 계절감을 드러낸 시어다라는 거 일단 확인하고 제목 사시가 사계절을 노래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천천히 살펴봅시다. 시작하죠. 강호의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이 몸이면은 나 화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네 1인칭이 맞구만. 강호라고 해놓으면 자연의 강과 호수만 있나 대표를 뽑아서 표현했죠. 비유법. 봄이라고 하면서 시간적 배경이 직접 드러나 있죠. 강호의 봄이 드니 이 몸이 말이 많다. 이 몸이 일이 많다. 뭔지 모르겠지만 시적 화자 지금 바빠. 나는 화자죠. 그물을 깁고 아이는 밭을 가니 누구는 무얼하고 누구는 무얼하니 대꾸. 뒷외에 뒷산에 엄기는 움트는 약은 약초 같은 거겠죠. 언제 캐려 하나니 어우 바빠서 저 약초 캐러 갈 틈도 없네. 요 언제는 어떻게 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떠한 순간을 의미하는 거겠네. 일수의 내용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봄 언제 봄 뭐해 바빠 봄날의 분주함. 그러면 일수의 주제 끝. 밑으로 내려가죠. 삿갓에 도롱이 입고 끊어 새우 가랑비 속에 호미를 메고 역시 대꾸죠. 호미 메고 뭐 하러 갈 거예요? 밭 매러 갈 거예요. 호미 메고 밭 매러 갈 겁니다. 산전에 흙 매다가 산밭을 매다가 녹음에 누워 있으니 녹음에 누워 있습니다. 어때요? 왠지 엄청 평온해 보이죠? 일하다가 잠깐 쉰다는 이야기지. 목동이 우양 소와 양을 몰고 가다가 잠든 나를 깨워다 깨웠구나. 느낌표 꽝. 요 정도면 영탄. 이수에서는 뭐 뜻밖의 특별히 볼 게 없죠. 그냥 화자가 일하다 낮잠을 자고 있다.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봄날은 분주했지만 여름에는 어때요? 약간 좀 한가한 것 같아요. 여름에 유유자적 일하다가 잠깐 쉬면 그거 완전 꿀맛이지. 삼수 보러 갈게요. 대추의 볼이 붉은 골짜기에 아주 잘 익었어. 밤은 어이 떨어지며 오 밤이 익다가 떨어졌네. 대추의 볼이 붉다라고 하면서 대추의 볼이 있어? 의인법. 붉은 색채 이미지 사용하고 있고요. 골짜기라면서 공간적 배경 드러나 있지. 별을 뵌 그루에 무슨 말이에요? 추수 후에 개는 어이 내리는 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도 서리법 쓰여져 있고요. 대추 잘 익었어. 밤이 익다가 떨어지고 있어. 풍요로워. 민물개가 벼벤 자리에 한가롭게 나다니고 있어. 가을은 풍요롭고 한가로워. 술이 익자 채 장수가 돌아가니 우와 금상첨화지. 때마침 돌아가니 안성맞춤이죠. 금상첨화 안성맞춤. 그러니 술을 아니 먹고 어찌하리. 술 마셔야지. 첫째 줄 초장과 중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제3수에서는 언제 이야기한다? 가을 이야기한다. 가을은 어떻다? 풍요롭다. 한가롭다. 여유롭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네요. 산에는 새가 다 그치고 들에는 갈 사람이 없다. 산을 봐도 새돌도 안 다녀. 들에 사람도 안 다녀. 밖에 엄청 고요함. 외로운 배에 삿갓은 저 늙으니. 외로운 배에 삿갓은 저 늙으니. 낚싯대에 맛이 깊구나. 눈 깊은 줄 아는가? 알아? 얼마나 눈이 왔는지 몰라. 그만큼 뭐 하고 있어요? 낚시에 집중하고 있다. 중장에 나와 있는 이 늙은이는 화자라고 이야기해도 되겠고요. 화자가 혹은 관찰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화자 혹은 화자가 관찰한 사람. 외로운 배 화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정이입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사수 무엇 얘기하고 있어요? 겨울 이야기하고 있죠. 겨울에 어떻습니까? 아주 고요합니다. 나에 나타나 있는 자도사는 스스로 애도하는데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썼다가 지금 유배에 와 있어서 너무 억울해요. 미치겠는거지. 내가 올바른 말을 잘 해놨었던 건데. 살펴보러 갈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얘네들은 당대 정치 현실, 당대 정치 현실에 관련된 것들은 저 색깔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고 갈까요? 건곤이 얼어붙었다. 사풍이 몹시 분다. 열흘 동안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작해보죠. 건곤이 얼어붙어 하늘건 땅곤 이 세상이 온통 얼어붙어 있어. 사풍 겨울바람이 몹시 불어오고 있지. 잠깐 하루 햇빛을 쬐다고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열흘 추위 어찌해? 너무너무 추워서 사실상 대책 없어. 정치 현실을 나타냅니다. 1, 2, 3번.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을 꿰어놓고 님의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은 님을 위해서 옷을 새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오, 님에 대한 정성을 보여주고 있죠.
정치 현실 임금이겠지. 이 임은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 임금님께 정성을 다할 거예요. 사랑해요. 임금님 사랑해요. 연군지정. 구중 천문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천문구중이라고 하면 임금님 계신 궁궐을 의미하고요. 임금님 곁으로 갈 길이 아득하니 거리감이 나타나 있고 임금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거림이 애도의 배경이 될 거다. 임금님하고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애도하고 있지도 않을 거거든요. 아녀자의 깊은 정을 님이 언제 살피실고 내 마음 잘 알아줄까 이거지. 어머 아녀자 바로 여기에서는 화자지. 그러네. 이 시는 시적 화자가 아녀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깊은 정을 님이 언제 살피실고 얘도 바로 미래에 올 순간들이죠. 음력 섣달 거의 다 지나갔구나. 새봄이면 늦으리라. 무엇하기에 늦으리라. 님의 옷을 깁는 일이 늦어질 것이다. 님의 옷을 고쳤어. 님의 옷을 지었지. 그래서 님의 옷을 지었는데 이 님의 옷 짓기가 허사가 될까 염려하고 있는 거지. 겨울옷 만들어 놨는데 벌써 새봄 되면은 겨울옷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님의 옷을 짓기가 허사가 될까 하고 걱정하고 있다. 동짓달 자정이 지난밤 돌아오니 음녀섣달 동짓날 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짓달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이 차례로 연다하되 만호천문 만개의 가정 천개의 대문 그러니까 해석하면 집집마다 대문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하니 동짓날에 우리의 풍습 중에 하나였었던 거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대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나는 자물쇠를 굳게 잠가서 동방을 닫아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문 열고 또 다른 사람 맞이하지만 나는 자물쇠로 걸어 잠궈 방문 가로 닫고 있어.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찾아올 사람이 없나? 그런 입장에서의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서러움.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을 거예요. 지조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동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나 지금 외로워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지.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에 매화는 몇 송이 피어 있는가. 어머 아까까지만 해도 겨울이었는데 이제 봄이라고 하면서 확실히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구만. 뜰가에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가. 어머 밖에 매화 피어 있는 거야? 봄이 왔단 얘기네. 세상에 나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라.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왜? 너무 외로워서 너무 님 생각만 하다 보니까. 간장이 다 썩어서 넋조차 그쳤으니 멈춰져 넋도 사라져 버렸으니 간장이 다 썩고 넋이 그쳐졌다. 솔직히 좀 과장이죠. 그만큼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간장이 다 썩고 넋조차 그칠 만큼 저 지금 너무너무너무너무 괴로워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 천준을기 원루 원망의 루 눈물이 피가 되어 솟아나고 중요한 건 원망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반벽 청등 벽 반쯤 걸려 있는 푸른색 등은
빛조차 어두워라. 나 님 기다려. 그런데 딱히 님에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은 없는 것 같아.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려마는 부라고 하는 글을 써서 그 부라고 하는 글의 종류를 돈 주고 살 텐데, 돈 주고 누군가에게 대피를 해서 엄청 감동적인 글을 쓰고 그 글을 님에게 전달해서 님의 뜻을 옮겼었던, 자신에게로 마음을 돌렸었던 과거에 있었던 고사를 인용해서, 그런데 나는 그렇게 돈 주고 글을 사서 쓸 능력과 상황이 되지도 않는구나. 답답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네.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항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뒤로 뒤집어 놓으면 바깥에 아무리 햇빛이 비쳐도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안쪽, 항아리 안쪽은 비춰줄 수가 없지.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비춰지지 못할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햇빛 쬐 소망이, 햇빛 쬐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좌절했어.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 된,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자책. 언어에 공교 없고 언어에 재주가 없고 눈치도 몰라서 다녔었던 그 일을, 무슨 이야기라고 싶어? 임금에게 충언하기 위해 시를 썼었던 것,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풀어서 헤아려 보고 다시금 생각하거니 이 모든 것이 조물주의 처분인데 누구에게 어떻게 될지, 왜 그랬는지 물어보겠는가?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것이 모두 나의 운명인가 보다. 운명론적 세계관. 창가의 매화, 달에 가는 한숨을 다시 짓고, 달만 보니까 한숨이 납니다. 이 달은 나의 외로움을 부각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은쟁을 꺼내어 원곡을 슬핏하니, 원망 원자. 지금 내 처지에 대해서, 나 왜 이런 팔자에 처하게 된 건지 굳이 원망이 나타나고 있죠. 주현, 붉은색 현, 줄이 끊어져서 다시 잇기 어려워라. 줄이 끊어져 다시 이어지기 어려워라.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혹은 님과 나 사이의 인연이 완전히 끝나버렸나 봐. 줄이 끊어졌대. 완전히 끊겼어. 차라리 죽어서 자규 소쩍새에 넋이 되어 밤마다 백꽃 속에서 피눈물을 우러내어 오경에, 보통 03에서 05시 정도 되겠네요. 오경에 잔월 지는 달을 섞어서 님의 잠을 깨우리라. 그래서 뭐 하려고? 님의 원망의 마음을 정하려고. 저 정말 억울해요. 님에게 하소연하려고. 죽어서 자규가 될 겁니다. 요 정도면 감정이입이라고 해도 되겠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누구, 송미인곡에서 죽어서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대상들, 지는 달 혹은 굳은 비, 요 정도 찾는 것. 죽어서도 내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소재들 찾아주시면 되겠다. 옆 페이지 넘어가서 다의 공선옥의 그 시절 우리들의 집. 옛날 집은
자연을 그대로 반영한 집이었었고, 옛날에는 집에서 탄생과 죽음이 다 있었었지. 과거의 집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수필이 될 겁니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었다. 왜냐? 거주의 공간이기도 하고 삶과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자연 속에는 무한한 비밀이 있다. 그럼 과연 이 무한한 비밀이 뭘까?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을 깨달아갔다. 여기에서의 그는 분명히 수필이라고 했는데 읽어보면 그가 주인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글쓴이구나. 자신을 제3자화하면서 글 전체에 객관성을 확보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 비밀이 뭡니까? 이런 거겠지.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왜? 굴뚝 연기가 낮게 날면 비가 오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북새는 북풍이에요.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지렁이가 운다고? 똑또르 똑또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었다. 그 집에서는 선명했습니다. 무엇이? 소리가, 냄새가, 맛과 색깔이, 형태가. 그 집은 어떻게 자연과 완전 조화를 이룬 삶인 거지. 그 집은 자연과 조화를 이룸. 그리고 그런 날은 반드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명료한 삶인 거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모든 시간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주고 있죠.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자연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자연 명료했다. 사람들 명료했다. 자연과 사람은 같았다라는 것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집을 떠난 그는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열거.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 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습니다. 자연과 완전 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자연을 거스름.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이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돈만 주고 슈퍼에 가서 수박 사 먹으니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의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아파트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돌아가셨네. 그는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에서 그가 나고 노란 집에서는 생명의 탄생이 있어.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지고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들의 아이를 낳았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부려놓고 있었다. 이 노란 집은 탄생과 동시에 죽음이 같이 존재하는 공간인 거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이 글을 쓰는 글쓴이의 어머니겠죠. 글쓴이의 어머니.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또한 그 집에서 죽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탄생과 죽음이 없다. 탄생과 죽음이 없어.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이면 부엌에서 살고 있는 신이죠. 성주신, 집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신이죠.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간다. 살펴봤더니 그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마지막에 우리라는 말로 무엇이 우리라는 말로 서술의 시점이 변하고 있다. 혹은 서술의 시점이 확대되고 있다. 그에 대해 한 명이 이야기하다 우리로 이야기가 커지고 있죠.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옵시다.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어조의 변화 전부 없죠.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가 없지, 나 없지. 다에서는 어때?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아니라 옛날 집과 지금 집의 대비지.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는 물어보는 거 여러 개 있지만 전부 다 서리법이고요. 3번 나도 서리법이고요. 다에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지. 초월적 공간, 이상향, 하늘나라 세계 이야기한 거 다 없지. 정답은 5번.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그러면 찾아서 체크하러 가야지. 시간을 나타낸 표현 형광펜으로 칠해 놓고 아무 데서나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가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오메 엄청 다 많지. 그리고 대놓고 봄 나타내고요. 어쩌고 저쩌고 뭐 눈 이런 것들 곳곳에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들이 있죠. 다음 나에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있나? 음력 섣달 거의로다 동짓달 자정이. 또 밑으로 내려오면 뜰가에 매송이 뭐 백일이 무정하니 뭐 오케이 뭐 매화 달 이러한 것도 봄, 밤 이런 시간을 나타내 주죠. 옆에 다에서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나? 그렇죠. 쓱 하고 지나갔었는데 여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을 나타낸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침, 저녁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23번. 가의 시상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번 풀기 위해서 가 띄워놓고 보러 갑시다. 가에서 첫 번째 일수는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고 풍경 묘사야? 아니 나의 행동 묘사 있죠? 1번 탈락. 2번 이수에서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 도롱이 입고 홈이 매고 홈에다가 녹음에 누웠고 그렇지 요거 화자가 일한 순서지. 화자의 행위가 순서대로 나타나 있다. 괜찮아. 23번의 정답은 2번.
23번에 3번 이수의 초장과 중장의 인물의 행위 도롱이 사라갓에 도롱이 입고 호미 메고 밭매다가 녹음에 누워서 그 결과 삼수의 초장 내가 저렇게 일했기 때문에 대추가 있고 밤이 떨어진다? 그럴 리가요. 3번 탈락. 4번 삼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 요 두 줄이 인과관계라고? 그럴 리가 인과관계 아니죠. 그냥 묘사해 놓은 거니까요. 4번, 32번에 5번 사수의 초장에는 산에는 새가 다 그치고 들에는 하나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고요해요. 동적이 아니라 엄청 정적인 분위기지. 그러니까 23에 5번 틀리고 23번의 답은 2번. 24번 보러 갑시다.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구중천문에 갈 길이 아득하다. 24의 1번. 님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애도하게 만든 배경, 애도의 배경 괜찮지.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 더 써놓을까요? 재회 가능성 없음. 24의 2번 니은 음력 섣달 거의 다 지나갔구나. 새봄이면 늦으리라. 24의 2번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다? 아니요. 님의 옷 찢기가 허사가 될까 걱정하고 있는 거지. 2번 틀린 얘기. 3번 디귿 간장이 다 썩어서 녹조차 끊어졌으니 님에 대해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 커서 괴로워요. 애도하게 됩니다. 그럼 옆에다가 화살표 애도합니다. 자신을 그러면 되겠지. 다음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그것이 비춰지겠는가. 24의 4번 무정한 님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 그렇지. 마지막 은쟁을 꺼내어 악기를 꺼내어 원망을 탄 노래를 슬프게 부릅니다. 님을 향한 원망 화자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어요. 괜찮죠. 정답은 24의 답은 2번. 25번 보러 갈게요. 23의 답은 2번. 24의 답은 또 2번. 25번 보러 갑시다. 가의 녹음은 여름이 돼서 평온한 분위기 괜찮아. 나의 동방은 어떻게 외롭고 쓸쓸해. 암울한 분위기. 1번 정답. 2번 가의 언제는 미래의 시기를 가의 언제 약초를 캘까 미래에 나의 나타나 있는 언제 내 님을 살펴주실까 가의 언제도 미래 나의 언제도 미래 2번 탈락 가에 나타나 있는 새 겨울에 돌아다니지 않아 나에 나타나 있는 자규, 죽어서 자규가 될 거예요. 나의 자규는 감정이입 맞지만 가의 새는 감정이입이 아니지.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3번 가에서 잠든 나의 잠. 피곤해서 일하다가 낮잠 자는 거죠. 미친 듯이 한가로움, 여유로움을 나타내죠. 나의 님의 잠은 꿈을 통해서라도 화자를 소망을 실현한다. 가에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가에서는 돌아갑니다. 어떻게 최장수가 채를 팔고 돌아갑니다. 때마침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가 그렇지 술 마시고 있으니까 야호 신나 할 수 있지. 하지만 나에서 돌아가는 거는 새로운 상황하고 기대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정답은 1번. 26번 보러 갈게요. 그가 태어나고 그의 어머니가 죽은 그 집에서는 비밀들이 있죠. 그 비밀의 내용과 적절하지 않는 것 찾기. 1번. 그 집을 떠난 후 오감이 불분명해졌어. 비밀이 그의 아파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비밀이 1도 없어.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었다. 그렇지.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 팔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옷을 입는다. 비밀을 모른다. 자연의 질서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맞죠?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 비밀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다. 더 이상 그 집에선 탄생과 죽음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아파트 속에 그의 아이는 비밀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한다. 삶이 불분명할 거다. 그렇죠. 정답은 1번. 27의 1번.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시골 생활의 흥취, 좋아 낚시하러 다니니까.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사수는 낚싯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여 나와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아니야. 가의 화자는 한가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작가든 아니든 상관없이 둘 다 그 시에 나타나는 늙은이들은 모두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한가해. 정답은 2번. 아녀자가 작가라면 은침과 오색실로 님의 터진 옷을 깁는 상황, 임금에 대한 굳은 충성심을 표현한 겁니다. 좋아. 그가 작가라면 그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해 개인적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해서 표현했어. 이 말 다 중요한 말이네. 다의 우리들에는 작가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적 경험을 확장한 겁니다. 유사한 경험. 맞아. 우리 집에도 옛날에 그랬었어.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맞지? 틀린 건 2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